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 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에게 사랑받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바다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평생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저어왔던 늙은 어부입니다. 84일 동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운이 다한 노인이지 더는 못하지. 하지만 한 아이만은 그를 믿었습니다. 소년 마놀린. 어린 날부터 노인의 옆에서 바다의 냄새와 닷줄의 무게를 함께 배웠던 아이. 당신은 아직도 내가 본 최고의 어부예요.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운이 나쁠 뿐이지. 그러니 내일은 더 멀리 나가보자꾸나. 그 말은 자신을 달래는 주문이 아니라 끝내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맹세였습니다. 1. 새벽의 준비. 손에 남은 굳은 살 그리고 오래된 믿음. 새벽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옅은 회색으로 번집니다. 노인의 오두막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마른 나무로 지어졌고 벽에는 젊은 날 스스로를 다독이던 커다란 야구선수의 포스터가 색바랜 채 걸려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그가 사랑하던 위대한 타자 디마지오, 미국의 영웅의 얼굴이 흐릿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밧줄을 감아 점검하고 낡은 작살의 날을 천천히 흡습니다. 손바닥은 오래된 밧줄에 문질러져 뱀처럼 굳은 살이 아물어 있고 손등엔 해가 새겨놓은 갈라진 선들이 그림자처럼 얽혀 있습니다. 소년이 빵 한 덩이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노인. 오늘은 바람이 좋아요. 멀리 가기예요. 노인은 커피 잔을 한 모금 마시고 잔잔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까지 간다. 소년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돌아오시면 같이 다시 나가요. 노인은 잠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눈 속에 있는 믿음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 느낍니다. 그래, 다시 나가자. 우리가 추랑 멀리 그 누구도 닿지 않은 지평선 너머로. 바다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숨을 가볍게 고릅니다. 노인은 별빛을 등지고 노를 젓습니다. 작은 배가 물살을 부드럽게 가르며 마치 긴 숨을 들이쉬듯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는 바다를 라 마르라 부릅니다. 사랑받는 여인처럼 부드럽게. 그에게 바다는 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친척 같은 존재. 때로는 어머니. 희미한 빛이 동쪽 수평선 위에서 낮게 부풉니다. 노인은 바닷새가 맴도는 곳, 날치가 솟구치는 방향, 조류가 바뀌는 경계. 그 모든 작은 징후들을 눈으로 읽고 몸으로 기억합니다. 줄 끝에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속삭입니다. 오늘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나의 큰 친구여. 그의 큰 친구는 아직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기척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수면 아래 깊고 느린 무언가의 박동. 3. 조우. 첫 당김. 말할 수 없는 무게. 왔다. 노인의 손끝이 어쩌면 눈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챕니다. 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심연과 연결된 듯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당겨집니다. 그건 작은 물고기의 도망질이 아닙니다. 그건 고래의 호흡처럼 크고 느린 압력의 변화.
노인은 줄을 감지 않습니다. 대신 손바닥의 궤도를 바꿔 천천히 줄의 각도를 눌러 보이지 않는 상대의 무게를 자기 몸으로 받아냅니다. 급하게 당기지 마라. 그를 놀라게 하지 마라. 그의 근육이 바다의 깊이를 기억할 시간을 줘라. 그는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줄은 어느 순간 거대한 활처럼 팽팽해지고 작은 배는 미세하게 한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좋다 어디든 가보자. 노인은 배의 방향을 물고기가 가는 대로 내맡깁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칼날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4. 첫밤 고독의 길 손에 피 맺힌 믿음 해는 지고 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거대한 장막이 됩니다. 노인은 별을 읽습니다. 별은 옛날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는 별과 별 사이에 어둠의 길을 그립니다. 줄은 여전히 위태로운 검은 고줄처럼 팽팽합니다. 손바닥의 살점이 미세하게 벗겨져 따갑게 쑤십니다. 그는 피를 닦지 않습니다. 대신 손의 자세를 바꾸어 통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너는 위대하구나, 친구여. 하지만 나도 오래 배운 것이 있어. 서둘지 않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허기가 밀려옵니다. 그는 작은 멸치를 꺼내 씹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스며드는 작은 감각을 그는 믿습니다. 믿음은 때로 음식보다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그는 디마지오를 떠올립니다. 그는 뼈에 박힌 통증이 있어도 타석에 섰지. 노인은 조용히 웃습니다. 나도 지금 타석에 서 있다. 5. 둘째 날의 해. 숨과 숨 사이, 배와 생명 사이의 균형. 바람이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조류가 피부로 먼저 느껴집니다. 노인은 줄을 아주 조금만 감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상대의 호흡과 맞물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근육을 등에 업고 끝나지 않는 장거리 달리기를 이어갑니다. 노인은 따라갑니다. 그의 배는 이제 지도에서 벗어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붙이려다 스스로를 깨웁니다. 지금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눈꺼풀은 무겁지만 의지는 여전히 가볍습니다. 까마득한 수평선 위에서 날치 한 무리가 광채처럼 튀어오르고 그 뒤를 쫓는 대형 어종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며 노인의 배 근처의 물빛을 잠시 검은 푸름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노인은 바다의 호흡을 자신의 갈비뼈 사이에 포개어 둡니다. 6. 셋째 날의 밤. 결전전야. 말의 끝을 다스리는 침묵. 셋째 날 해가 기울 무렵 줄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지그시 버티던 무게가 위를 향해 미세하게 끌려 올라옵니다. 그가 떠오르려 한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줄의 떨림을 읽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그러나 거대한 의지의 움직임. 그는 작사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에 피를 닦아 새로운 마찰을 준비합니다. 몸의 균형을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다시 척추로 옮겨 심습니다. 별빛이 흐려질 때 바다는 불현듯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수면이 들썩이고 잠깐 깊은 곳의 그림자가 달빛을 스치며 상승합니다. 지금이다. 7. 창의 순간. 푸른 칼날과 붉은 원. 청새치가 올라옵니다.
달빛의 은빛 근육이 긴 창처럼 번뜩입니다. 배보다 길고 하늘보다 가늘게 느껴지는 그 곡선. 노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팔꿈치와 어깨 등줄기의 힘을 한데 모아 작사를 정확한 호흡의 중앙에 내던집니다. 물결이 폭발하듯 터지고 붉은 원이 푸른 어둠 속에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청새치는 마지막 힘으로 하늘을 향해 거대한 호를 그리며 솟구쳤다가 서서히 그 빛을 거두고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노인은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그 순간 바다의 시야가 한 겹 더 깊어지는 듯합니다. 끝났다, 친구여.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와 애도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는 줄을 감아 거대한 몸을 배 옆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금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기쁨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향. 피의 냄새가 부르는 그림자들. 노인은 배의 방향을 마을 쪽으로 틀고 노를 잡습니다. 물결 위에 아주 약한 철 냄새, 피의 울음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먼 데서 검은 등지느러미가 수면을 가릅니다. 첫 번째 상어. 바다의 청소꾼이자 피 냄새의 수사관. 그는 배 옆에 매달린 거대한 만찬을 확인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첫 입을 뜯어냅니다. 노인은 노를 들어 내려칩니다. 퍽, 퍽 물을 섞은 살점의 감각.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첫 놈이 물러납니다. 하지만 바다는 소식을 전파합니다. 여기 잔치가 있다. 둘, 셋. 그들의 그림자가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노인은 창을 다시 쥐고 칼을 노에 묶어 임기응변의 무기를 만듭니다. 힘은 줄었지만 지혜는 여전합니다. 그는 들이치고 찌르고 쓸어내립니다. 한 놈을 보냈을 때 이미 두 놈이 또다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살점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청새치에 찬란했던 몸은 천천히 자신의 빛을 잃어갑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의 나는 내가 지키는 만큼만 남는다. 밤이 내려앉고 별빛이 희미해질수록 상어들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저항. 부러진 무기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것. 창이 부러집니다. 칼날이 부러집니다. 노가 금이 갑니다. 그는 남은 손으로, 남은 도구로, 남은 힘을, 남은 시간에 모두 던져 넣습니다. 팔은 떨리고 허리는 타오르며 손바닥은 다시 찢어집니다. 물은 짠맛과 쇠맛과 땀의 맛으로 뒤섞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전부를 증명하고 있어. 상어들이 만족의 곡선을 그리며 사라질 때 노인의 배 옆에는 하얀 뼈의 지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도는 가져갈 수 없는 전리품이고 없앨 수 없는 증거이며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10. 새벽의 귀환. 뼈대의 행렬, 침묵의 환호. 마을에 새벽이 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부두로 나옵니다. 그들의 시야에 믿기지 않는 하얀 구조물이 들어옵니다. 저건 뭐지? 아이들이 배 옆을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고 속삭입니다. 그건 생선의 뼈입니다. 그러나 그저 뼈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한 인간의 전부가 새긴 축적의
윤곽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침묵이 환호처럼 커집니다. 감탄은 때로 소리 없는 쪽이 더 멀리 전달됩니다. 11. 잠. 저무는 몸, 다시 깨어나는 영혼. 노인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조용히 몸을 눕힙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멈추고 신경 한 가닥이 차례로 불을 끕니다. 문이 열리고 소년이 들어옵니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듯 반짝입니다. 당신은 졌어요? 잠결의 노인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졌지. 그러나 진 것은 아니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부턴 함께 나가요. 다시 함께요. 노인의 입가에 조금 더 깊은 웃음이 번집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닫힙니다. 꿈이 찾아옵니다. 아프리카의 긴 해안. 저녁빛이 길게 늘어진 모래사장 위를 사자들이 천천히 왕처럼 걸어갑니다. 그 사자들은 젊음의 기억이자 영혼의 근육.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2. 해설. 청새치, 상어, 사자. 세 가지 문장으로 읽는 삶. 이 이야기는 한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는 모험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더 깊은 얼음산이 잠겨 있습니다. 첫째, 청새치는 이상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평생 가슴에 품고 쫓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목표. 그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함께 상처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허무가 아니라 헌신의 영수증입니다. 둘째, 상어는 현실의 냉혹함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공들여 만든 것을 쉽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패배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자는 영혼의 젊음.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날, 오히려 자기 안의 사자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 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13. 문체의 힘. 얼음산 이론, 보이지 않는 8분의 7. 해밍웨이의 문장은 짧고 단단합니다. 그는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그 절제가 더 큰 공간을 열어줍니다. 표면에 드러난 8분의 1의 문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8분의 7의 감정과 역사, 철학이 잠겨 있습니다. 노인이 손을 쥐는 동작, 한 번 숨을 고르는 순간 하나.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습니다. 간결한 문장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불러오도록. 그 침묵의 여백이 이 작품의 울림을 멀리 멀리 보냅니다. 14. 오늘의 우리. 각자의 바다. 각자의 친구. 오늘의 우리는 어떤 바다 위에 서 있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모두 바다로 나갑니다. 언젠가 나만의 청새치를 만나고 어느 순간 상어 무리와 맞닥뜨립니다. 모든 걸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존엄입니다. 뼈대만 남았어도 그 뼈대가 나의 진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5. 에필로그. 다시 노를 잡다. 바다는 언제나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다시 노를 잡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갈라진 손등. 그러나 그 손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물결을 만집니다. 그래도 난 끝까지 싸웠어. 노인의 그 한마디가 오늘의 우리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 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나의 삶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